네, 안녕하세요. 푸돈사입니다. 세리에A 2라운드 나폴리와 몬차의 경기. 김민재 선수가 이적 이후 정규리그에서 2경기 만에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로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김민재 선수의 위치는 역시 왼쪽 센터백 파트너로 라흐마니가 함께 나왔고, 지난 1라운드와 같은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몬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승격팀인데요. 4위를 기록한 이후 승격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온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수비적으로 많은 활약을 보여주기에는 몬차의 공격력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벤치에는 꽤 익숙한 얼굴인 은돔벨레가 보였고요. 전반 5분 나폴리의 코너킥 장면, 왼쪽 풀백 루이가 코너킥을 처리하고 김민재 선수가 파포스트 쪽으로 움직이면서 헤더를 합니다. 아쉽게도 헤더가 골대 위로 벗어나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장면 이외에도 나폴리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여러 번 슛을 기록하면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오늘 경기 내내 상대한 선수는 안드레아 페타냐라는 95년생 공격수인데, 공교롭게도 나폴리 소속 선수로서 몬차로 임대를 간 공격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키가 무려 190cm인 왼발잡이 공격수. 참고로 김민재 선수도 프로필상 190cm입니다. 근데 이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중볼 경합이나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클리어도 좋았고, 피지컬이 좋은 상대다 보니까 직접 부딪히면서 상대를 제압하는 수비보다는 스피드나 동료들을 이용해서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페타냐한테 공이 가지 않도록 클리어하거나 페타냐 앞쪽으로 움직여서 공을 가로채거나, 어쨌든 몬차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약팀이기 때문에 공격수가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데, 김민재 선수가 그런 점을 잘 이용하더라고요. 결국 페타냐는 82분 동안 한 번도 슛을 하지 못하고 교체가 됐는데, 나가면서 김민재 선수에게 악수를 건네면서 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약간 좋은 승부였다, 상대를 인정하는 이런 느낌?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장점 중 하나가 빛난 경기였는데, 바로 수비 상황에서 공격권을 살려서 나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보통 수비수들이 별 생각 없이 그냥 오는 공을 수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클리어한 공이 상대에게 가거나 터치아웃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민재 선수가 클리어한 공은 보통 앞쪽에 있는 공격수에게 대부분 연결이 됐습니다. 오시맨 발밑으로 정확하게 떨어지진 않더라도 오시맨이 잡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36분에 나온 장면을 보면 몬차가 공격하다가 끊기는 상황인데, 김민재 선수는 이 공을 잡기 전부터 이미 앞쪽을 살펴봅니다. 오시맨 위치를 확인한 이후 오시맨 쪽으로 바로 연결해주면서 역습이 만들어집니다. 이 역습에서 오시맨과 카바라가 풀어내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발생하는데, 아쉽게도 마지막에 오시맨 슛이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무산이 됐지만, 김민재 선수의 수비로부터 시작된 좋은 과정이었습니다. 나폴리의 골들을 살펴보면 전반 34분 카바라의 골 장면, 카바라가 박스 바깥에서 공을 잡으니 우측 상단에 제대로 ZD슛 가마차기로 마무리. 카바라 개인 기량에 의한 득점이었습니다. 코스도 너무 좋았고, 저렇게 골대 맞고 들어가면 키퍼가 못 막죠. 전반 추가 시간에 나온 오시맨의 두 번째 골 장면, 해당 경기에서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을 시도했는데 나폴리가 확실히 훨씬 더 잘 풀어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득점 장면도 후방 빌드업이 성공하면서 만들어졌는데, 앙귀사와 로버트카, 로사노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탈압박에 성공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앙귀사입니다. 볼을 주고 움직이고 앙귀사가 해냈고요. 앙귀사가 빠르게 오시맨 발밑으로 패스를 넣어주고, 오시맨은 수비를 완벽하게 제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툭 치고 같이 달려가다가 마무리. 역시 오시맨이 혼자 해결이 가능한 공격수라는 걸 보여준 장면입니다. 61분 나폴리의 세 번째 골 장면, 나폴리가 전방 압박에 성공하면서 패스 미스를 발생시키고 이걸 로버트카가 잡습니다. 로버트카는 카바라에게 연결하고, 카바라는 박스 안에서 상대 수비를 완전히 따돌리고 마무리. 사실상 카바라의 오늘 경기 MOM 확정골이었죠. 92분에 나온 김민재 선수의 데뷔골 장면, 코너킥 상황인데 보면 스팔레티 감독은 골대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오는 크로스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왼쪽 크로스는 지엘린스키가 차고 오른쪽 크로스는 루이가 차게 하는데, 크로스가 골대 안쪽으로 휘어져 들어오게 되면 방향만 살짝 돌려놔도 득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몬차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맨투맨 수비 방식으로 수비를 했는데, 경기 내내 김민재 선수를 잡는 건 상대 센터백 카보니, 프로필상으로는
185cm로 김민재 선수보다 작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미 2번이나 헤더를 내줬었죠. 결국 이번에도 김민재 선수가 카보니와의 경합에서 이기면서 헤더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지엘린스키의 크로스를 김민재 선수가 방향만 살짝 바꾸면서 세리에 A 데뷔골 기록. 스팔레티 감독도 박수를 보내주고 팀 동료들도 굉장히 기뻐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이후 가장 먼저 원샷을 받는 선수는 김민재 선수였고, 스카이 이탈리아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줬는데 두 골 넣은 카바라가 평점 8점, 지엘린스키가 평점 7.5점으로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고, 수비수 중에는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점을 좀 짜게 주는 메디아셋에서도 평점 7.5점을 기록했는데 수비수 가운데 최고 평점이었고, 오시멘과 카바라에 이어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칼치오 나폴리는 김민재 선수에게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점 7점을 부여하며 5분 만에 헤더를 했었는데 결국 헤더로 득점을 기록했다. 김민재는 망설임 없는 과감한 플레이를 보여줬고 다른 선수들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 활약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스탯을 살펴보면 득점을 비롯해 클리어 5회, 인터셉션 1회, 태클 2회, 패스 성공률 93%, 경합 9회 중 7회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클리어 같은 경우는 팀 내에서 가장 많이 했습니다. 나폴리의 다음 경기는 29일 새벽 3시 45분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